개는 늑대에서 가축화가 된 이후부터 아주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친구, 가족,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개들은 무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 역할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옛날 개들의 역할을 알아보고 시대에 맞추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늑대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개가 출현하게 된 이유, 그들은 매력적인 동반자가 되어 14,000년에서 7,000년 전 사이에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되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이 널리 전파되기 직전인 고대시대에도 수렵채집인들에 의해 사냥 도우미로서 개인 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었는데요. 협동사냥꾼으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동물인 늑대의 특성이 사람과의 협동사냥으로 자연스럽게 그 진가가 발휘된 것입니다. 늑대의 사냥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먼저 우두머리 늑대가 무리의 수많은 동물들 중에 한 마리를 사냥감으로 지목하는 포인팅,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추고 뚫어지게 응시하며 접근하는 스토킹을 한 후 사냥감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드라이빙, 냄새를 맡으며 따라붙는 트래킹, 시선을 사냥감에 고정하여 달리면서 따라잡는 체이싱 등의 추적 과정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공격해서 무는 과정인 플러싱, 그래빙, 킬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후 사냥감을 물고 회수하는 리트리빙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생 늑대들은 사냥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최상으로 유지되는 모든 유전자를 항상 지니고 있는 반면에 개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능력들의 분리가 일어나고 세분화되며 강화되는 일들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농업이 전파되고 곧 뒤따라 유목민들이 초원을 지배하면서 사냥개들의 역할은 목축개로 바뀌었습니다. 보더콜리와 같은 양모리 개들은 양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사냥 기술 중 스토킹 자세를 사용합니다. 사냥개들은 스토킹 이후 기회를 잡아 다음 사냥 순서로 들어가 만만해 보이는 먹잇감을 덮치지만 보더콜리는 자제력을 발휘해 통제만 할 뿐 결코 죽이는 행동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즉 스토킹과 드라이빙은 잘하지만 절대 무는 일 없는 자제력 강한 개들이 초기 유목민 시절의 양모리개로 의도적으로 선발되고 길러졌던 것입니다. 특이하게 고도의 사냥 기술 중 하나인 그래빙이 극단적으로 개발된 양모리개도 있는데 이는 호주의 캐틀 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완고한 소들 사이에서 그랩 바이팅 행동을 통해 수십 배 무거운 체중의 소들을 통제하는 기술이 인위적인 선발을 통해 수많은 세대 동안 전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모리 개들과는 다른 유형의 목축견으로 가딩 독이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코바스 같은 개들은 가축들 사이에서 무심하게 앉아있기만 합니다. 스토킹, 트래킹과 같은 육식동물의 사냥 행동은 거의 하지 않고 가축과 장난치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초식동물에는 관심을 끄고 오로지 늑대와 곰 같은 육식동물에게만 민감하게 반응하여 쫓는 역할만 담당하는 개입니다. 이 또한 오랜 세월 특정 동물에 대한 관심과 대응 능력이 인간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선발 육종이 되었는데 결국 처음에는 늑대의 생존 능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축 산업에 유용한 도우미 개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가 개발되어 활용되었는데 다양한 목축 환경에 따라 적절한 모습과 성능을 가진 개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의 척박한 산악지형에서 눈과 비를 맞으며 전천후의 기후 조건에 적응해야 했던 장모종 폴리와 코몬돌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에는 브리아드, 영국에는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얼굴을 포함한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는 것인데 이들 산악지역의 양치기 개들에게 있어서 긴 털은 더울 때는 방서복, 추울 때는 방한복이 되고 비가 오면 우위가 될 뿐만 아니라 늑대와 싸울 때는 말 그대로 갑옷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존을 위한 사냥이 아닌 여흥을 위한 사냥이 유행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사냥개의 역할이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종류의 조렵견, 테리어, 하운드 계통의 사냥개들이 등장하는데 1만 년 전부터 수렵 채집인들에 의해 개발 보존된 다양한 유형의 사냥개들과 유목민들이 보존한 양모리 개들 집단이 원재료가 되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스포츠독 품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주로 개발된 다양한 테리어들은 처음에는 들쥐나 두더지 같은 소형 설치류를 죽이는 기민하고 공격성 강한 소형개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취미 차원의 관심들이 점점 커지면서 좀 더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중형 테리어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여우 사냥에 특화된 폭스 테리어, 야생 토끼 사냥을 위해 만들어진 베드링턴 테리어 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총이 개발되고 개들은 엽총을 든 사냥꾼들을 보조하기 위해 조렵견으로 거듭납니다. 조렵견의 개발 역사를 보면 엽총의 사정거리가 짧았던 초기에는 풀숲에 숨어있는 사냥감을 가리켜서 사냥꾼들에게 총을 쏘기 위한 준비 시간을 벌게 해주는 영국의 포인터나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 새들을 날려주는 스파니엘 같은 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총기 기술의 발달로 엽총의 사정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멀리 호수 위를 나는 새들도 사냥감이 되었고 멀리 떨어진 사냥감을 회수하기 위한 리트리버 같은 품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앞의 능력들을 모두 겸비하는 와이마나라와 같은 멀티 종류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발 육종된 조렵견의 품종 개발 기술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까지 퍼지게 되었고 이때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의 개가 나오게 되며 19세기 유럽 사회를 개 육종의 황금 시기로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사냥감이 점점 줄어들고 인식이 바뀌면서 사냥이 더 이상 영국 신사들이 즐기는 고급 취미가 아닌 사회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민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조렵견들이나 테리어 같은 개들은 다른 목적으로 또다시 용도 변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운동 능력의 최대치를 목표로 육종되어 온 개들이 실내에 머물며 치료견이나 반려견으로서 평생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활동성이 크고 기민하며 영리한 개들에게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